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 고선생입니다. 오늘은 론 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에서 보면 여러분 론 무어는 100만 장자, 그죠? 그것도 30대 초반 굉장하죠. 자,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고 뭐 부동산을 100채 이상 소유하는데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분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사업 실패하고, 그죠? 또 빚도 지고 파산 상태에서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결국은 내 노력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죠? 경험을 하시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례를, 그런 경험들을 책으로 이제 엮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레버리지를 하는 입장인지 당하는 입장인지, 아마 대부분은, 그죠? 레버리지를 당하겠죠. 직장인이라면 특히나 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레버리지란 뭐냐?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최대 이익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투자라든지, 그죠? 삶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더라도 시간이, 그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 돈을 주고라도 하니까 어때요? 내 시간은, 그죠? 내 시간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지고,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타인에게 맡기니까, 아웃소싱을 하니까 당연히 효율도 늘어나고 돈은 쓰지만, 그죠? 오히려 그게 더 큰 나중에 성과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시간, 남는 시간 또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웃소싱하는 방법이 레버리지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서도 마찬가지, 내 삶에서도 이렇게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자는 최소 노력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거는 누구나 다, 그죠?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죠. 당연히 돈을 적게 들여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죠? 짧은 시간에 투자해서 더 많은, 그죠? 더 많은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웃소싱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것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레버리지는 결국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서든 삶에서든 여러분들이 무한정 4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4시간이 이게 24시간이지 이게 48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루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대신 쓰는 거죠. 그걸 돈을 지불하고,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자기 삶의 방식에서 이렇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뭔지를 이제 우선 알아야지 그 목표라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제 이렇게 저자가 말한 것처럼 가치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삶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를 뭐 종이에 써도 좋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적어도 좋고, 아니면 노트북에 해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해당하는 이런 단어들을 쭉, 생각나는 단어들을 다, 그죠?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더 이상 생각나지 않거나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해보는 거죠. 이 항목에서 신중하게 평가하고 난 뒤에 삶에서 바꾸고 싶은 거 기준으로 순서를 다시 바꾸라는 거죠. 내 삶에서 어떻게 뭐 건강은 어떻게 바꾸고 싶다, 가족은 뭐 돈은 뭐 행복은 뭐 성공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다시 재배열을 해보라는 거죠. 결국은 가치 있는 것을 내 삶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목록을 작성할 때는 고려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치 목록이라는 게. 그래서 남들이 좋아 보이는 거, 그죠?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죠? 물론 직장에서 하는 일도 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 외적인 그 일에서 내가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외부의 압박을 받지 않고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겠죠. 또 그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좋아하니까 독서를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 그게 뭔지를 찾는 거죠. 만약에 당신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당신의 공간을 채운다면 이걸 무엇으로, 이거 역시도 좋아하는 걸 채우면 행복하겠죠. 그 다음에 당신의 어떤 점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가.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 그거지 않을까요? 장점이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삶에서 결과가 이미 나타난 부분과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서 결과 내가 열심히 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내가 노력하는 부분이라면 그죠? 결과가 안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당연히 바로 우리가 도전한다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듯이 그죠? 우리가 만약에 뭐 100%에서 그죠? 내가 10%만 만약에 도전했는데 10%만 성공하더라도 그 90%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거기에서 분명히 배울 거고 그 10% 중에서 오히려 더 대박이 나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실행하는 게 가치 목록을 작성하고 했다라면 실행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뒤에 가치 목록을 실행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내 가치 목록이 나왔다라면 이렇게 작성을 하셨다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년 단위를 하시던 6개월 단위를 하시던 각자 개인에 맞게 점검하는 거죠. 중간에 내가 뭘 잘못됐는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재조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세웠다 해서 그게 100% 쭉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뭐 삭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고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가치 목록을 우리가 만들고 이걸 실행을 할 거라면 결국은 우리 눈에 잘 보이고 그죠? 내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공책을 노트에 적던 스마트폰에 적던 아니면 노트북에 저장을 하던 어쨌든 그냥 내가 잘 보이는 그죠? 자꾸 상기를 시키는 거죠. 내가 뭐 집이라 치면 우리가 곳곳에 붙여놔도 좋고 휴대폰을 아무래도 많이 보니까 휴대폰에 이렇게 바탕화면에 보이게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리고 잠들기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일어나서 바로 이거를 읽으라는 거죠. 이 목록들을. 그죠? 가치 목록들을. 자,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의 내가 무의식이나 직관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들에서 다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상상으로 무의식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의 가치가 무의식 속에 실제 이렇게 내가 지금 다 이룬 것처럼 그죠?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열정적,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 가치를 살아내고 있다고. 내가 이미 다 된 것처럼 상상하시라는 거죠. 실제 우리 뇌는 진짜 가짜를 구분 못한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의식에 이런 뇌 가치 목록을 계속 주입하라는 거죠. 자,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실행을 하면서 이거를 동시에 하셔라는 거죠. 자, 파레토 법칙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노력을 위임을 해야 된다. 내가 아까 여러분들 그죠? 아웃소싱 하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걸 다 100%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실천을 한다라고 합니다. 20%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80%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자, 20%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80%를 낭비하지 마라. 우리 시간, 돈 굉장히 많이 낭비하고 있죠. 그래서 20%의 완성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80%의 작업을 수행하지 마라. 비효율적인. 그래서 20%를 하더라도 그죠? 20%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죠. 자, 할 일 중에 80%를 삭제해라. 중요한 20%만 하란 말이에요. 그죠? 자, 80%를 삭제하라면 거의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 중요한 것만 해라. 이 말이죠.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것만 해라.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80%에 해당하는 중요하지 않은 일은 아웃소싱 해도 되겠죠. 그죠?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래도 하면 좋은 일이라면. 자, 80%의 시간 동안에는 중요한 20%, 아까 말한, 그죠? 20%만 하라는 거죠. 시간을 빼앗는 이메일 보는 거라든지 답장하는 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전화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우리 SNS 하는 것, 이런 활동들을 다 삭제하거나 아예 위임하거나 아니면 버려라. 필요 없다. 중요한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해라. 이 뜻이죠. 그죠? 그래야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모두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 적게 일할수록 부자가 되는 생산성의 비밀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너지 사이클링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저자가 직접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예시를 들어서 책에는 이렇게 시간까지도 이렇게 다 적어져 있는데 제가 그거는 생략했습니다. 이 밑으로도 조금 더 있는데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내가 가장 그러니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 있죠. 자기 집중 잘하는 시간들. 그래서 뭐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녁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 개인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언제인지를 파악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페인, 우리가 커피 많이 마시는데 이것도 적당하게 뇌를 각성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이 있을 거예요. 너무 과하게 먹으면 안 좋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예, 뭐 2잔이다, 1잔이다 있겠죠. 그 다음에 가장 창의적인 시간. 내가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도 사람인지라 많이 지치고 피곤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저녁 시간에 그럴 건데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도 파악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밥을 꼭 뭐 새끼를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12시에 먹는 게 좋다. 시간 이런 것들이 좋죠. 나는 1시에 먹는 게 좋다. 뭐죠? 그런 식사 시간까지도.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시간에 자는 게 가장 좋은지, 어떤 시간이 가장 내가 일하기에 좋은 장소인지, 뭐 스타벅스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뭐 집에서 하는 게 좋다. 그러면 내 서재가 될 수 있을 거고, 뭐 거실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에너지 사이클링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내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라든지 내 몸의 그저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먼저 파악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하루 종일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뭔가 일을 할 때도 효율성 있게 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돈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부자들은 사고 자체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린 돈 버는 거 굉장히 어렵다 생각하지만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나 풍부하게 있다. 우리는 월급으로 들어오는 게 한정적이라고 매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죠. 근데 이 마인드 자체가 부자들은 그냥 풍부하게 널려있다. 내가 할수록 다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돈은 병을 치료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보면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 많죠. 그죠? 연예인 중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베풀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결국 내 시간을, 그죠?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 재산으로 다른 사람한테 베풀 수도 있고, 내가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돈은 그래서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나쁜 걸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을 생각하라는 거죠. 돈은 사람을 그래서 행복하게 만든다. 돈이 다는 아니에요. 다는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단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없어도 떠나도 절교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돈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끊는 거. 맞는 거는 확실하게 실행하는 거. 이런 게 조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이렇게 돈을 번다 했잖아요. 그죠? 네, 돈을 버는 거. 우리가 온라인도 워낙 요즘에는 많이 하니까 비즈니스가 있고 부동산, 주식, 채권으로 투자하는 게 있고 지적재산권도 있고 우리가 동업, 투자, 그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실물 자산으로도 우리가 예술품 같은 거, 그죠?
그런 우리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또 투자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기금속도 물론 들어가지만 요즘에는 특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하니까 지적재산권 그죠? 저작권에도 뭐 투자할 수 있고 소액으로도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시간과 재능을 이렇게 돈으로 바꾸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지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너무 무조건 너무가 아니고 너무도 물론 들어가겠죠.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내가 100% 잘한다라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재능을 뽑아서 더 이 엑기스만 뽑아서 그거를 더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우리가 자산을 그렇게 늘리는 거에도 레버리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아닌 부분들 우리 아까 파레토 법칙처럼 어느 부분에 내 삶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좀 더 이해하고 내 삶에 좀 더 적용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레버리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